안녕하십니까, 최병남입니다. 전기기능장 PLC 78회 1일차 타임차트 두 번째 문제입니다. 타임차트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와 큰 변화 없이 온딜레이 타이머로 설정가 10초를 가지고 비교 연산을 통해서 쉽게 풀어가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타임차트, 즉 2가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타임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차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출력부 5개에 대해서 첫 번째 형상을 A모드, 두 번째 형상을 B모드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모드는 무엇에 의해서 SSA가 0일 때, SSB가 1일 때 PBA와 B의 폴링 엣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놓는 순간 각각 횟수를 가지고 PBC, 라이징 엣지,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각각의 모두가 동작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특히 B모드에서는 N회와 M회를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입력한 PBA, N회는 결국에는 출력이 5개 동작하였고 첫 번째 모드에서는 3개, 그래서 3개가 동작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PBA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출력에 대한 동작의 개수는 무엇에 의해서? PB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PBB는 3회 1회가 왔는데 한 번, 3번이 왔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작 사항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BC에 의해서 동작하였다고 한다면은 정지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아니면 다른 입력에 의해서 정지가 되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SSC의 라이징 엣지에 의해서, 셀렉터 스위치에 의해서 정지가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가 PBA의 타임 차트에 대해서는 SSABC, PBABC가 왔지만 PLC 입출력도에서 PBA가 0번, PBB가 1번, PBC가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변수명은 반드시 주의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로에다가 SSA를 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시험 문제에 항상 우리가 입출력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작사항입니다. 동작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번, 2번, 3번은 타임차트 1, 2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자 빼고 4번, 5번, 6번,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PBAB에 대한 푸시 버튼, 즉 폴링 엣지 C에 각각 N회와 M회의 카운터 S를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카운터 S의 입력은 6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한다. 즉 최대값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두 개 다 하나씩 눌러야 된다고 우리가 이 조건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BC, 폴링 엣지가 아닌 라이징이 왔어요. 즉 입력은 폴링 엣지로 왔는데 이제 누를 때 동작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이 제어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N은 0보다 커야 한다. 단 조건이 왔어요. 그럼 뭐다? PBA가 PB보다 한 개는 더 눌러야 된다. 그래서 이 한 개 더 눌렀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PL, A, B, C, D는 N의 횟수에 따라 타임 차트와 같이 순차 동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N의 횟수에 따라서 타임 차트와 같이 순차 동작 제어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타임 차트에서 봤듯이 PBA는 결국엔 뭐다? 우리가 순차 동작은 하는데 자, 첫 번째 PLA가 동작하고 있다가 1초 뒤에 PLB, 2초 뒤에 PLC, 3초 뒤에 PLD, 4초 뒤에 PLE가 동작하면서 타이머에 대한 순차 동작이 이번 시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PBA는 결국에는 우리가 동작에 대한 어떤 개수가 되고 그 다음 M의 횟수에 의해 각 출력은 전멸 1초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PBB는 M회로서 전멸에 대한 즉 1초 동작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타임 차트와 동작사항을 대해서 동작상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SSC, 라이징 엣지 카운터 입력값을 초기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력 5개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왔습니다. 어떤 조건? PBA는 동작의 개수, 그 다음에 PBB는 전멸의 개수. 이들의 관계는 결국엔 뭐다? 직렬인 관계. 두 개의 조건. 우리가
AND의 조건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뭐다? PBA. 두 번째 조건은 뭐다? PBB를 통해서 각각 출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5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PL, AB, CD, E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PBAB에 대해서 문제가 왔는데 먼저 PBA는 1회 이상 입력 시 PLB는 PBA를 2회, 그 다음에 3회, 4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4개까지는 이상이었지만 마지막에는 5회 입력 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및 그리고 PBB의 누른 횟수에 따라서 전멸 1초 동작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뭐다? 우리는 PLA만 동작되겠죠. 뭐가? 1초만. 두 번 누르면은 PBB가, 3번 누르면은 PBC가, 따라서 우리가 5번 누르고 3번을 누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PBB에 의해서 PLABC의 1초 온, 오프에 대한 전멸에 대한 동작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A 모드와 B 모드에서 A 모드에서는 PBB를 한 번 눌렀고 B 모드에서는 PBB를 3번 누르면서 1초에 대한 동작을 타임 차트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순차적으로 동작을 했죠. PBC의 라이징 엣지 누르는 순간 바로 PLA가 즉시 동작을 했죠. 그 다음 뭐야? 1초 뒤에, 2초 뒤에, 3초 뒤에, 4초 뒤에 순차적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국에는 TON이 되겠죠. 뭐다? 0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20 이상일 때, 30 이상일 때, 40 이상일 때. 그러면 우리가 INC로 받을 거냐? 아니면은 타이머로 우리가 비교 연산을 통해서 쉽게 끝낼 것이냐? 타이머 순차이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들을 통해서 타이머의 설정값만 결정해주면은 PL, AB, CD, E, 즉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및 직렬인 관계는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두 번째 타이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10, 두 번 누르면 20, 세 번 누르면 30, 작다를 표현해서 이 두 개를 직렬 관계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는 INC를 안 쓰고 MUL을 안 쓰고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출력 조건에 필요한 주 명령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5개에 대해서 SSA와 B에 의해서 PBAB 즉 카운터 값을 가지고 우리가 PBC 라이징 엣지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자, 이번 명령어는 TON 자, 인크루먼트를 안 쓰고 바로 add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F 무브는 우리가 항상 먼저 뭐부터 한다? 첫 번째 리셋부터 한다. 2번 문제는 두 번째 뭐다? 우리는 INC로 받을 거냐, add를 받을 건데 자, 원래 통상적으로 INC를 받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순차이로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타이머의 설정값만 정해지면 너무나 쉽게 풀리기 때문에 INC와 MUL이 필요가 없이 add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add로 어떻게 끝낼 수냐? 자, SSA가 0일 때, 자, B 접점일 때, SSB가 1일 때, A 접점일 때 이 두 개의 직렬인 관계에서 우리가 네거티브를 통해서 두 개의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첫 번째 얘는 뭐다? D1, 두 번째는 D2라 간다면 결국에는 이 값을 자, add를 통해서 간다면은 뭐다? 우리는 add, the 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D1, 10, D1이 되고 그 다음 add D2, 10, D2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값은 뭐다? 우리는 바로 D1은 PBA에 관련된 값이고 D2는 PBB에 관련된 값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PBA는 뭐와 같다? 출력 동작의 개수야. 그러면 5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 여기 5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 5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런데 뭐다? 우리가 누르는 순간 PBC를 라이징 엣지 하는 순간 바로 뭐가 PLA가 동작했어. 그럼 0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는 이상일 때를 가져가겠지. 뭐가? 예를 들어서 이 D1에 우리가 타이머의 설정값이라고 한다면 T1과 T2를 이미 1번 문제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를 T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다? 0 이상일 때. 두 번째는 뭐다? T10이 10 이상일 때 되겠죠. 그래서
20, 30 하면서 마지막에는 T10이 4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5번을 눌렀으면은 결정적으로 50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큰 문제는 없어.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모드가 되겠죠. 즉 PBB야. PBB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조건에서 작다. 뭐가? T10이라고 하자. 두 번째 타이머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PBA를 두 번 눌렀다. 그 다음 두 번째 PBB를 두 번 눌렀다라고 한다면 이를 누르게 되면은 출력은 두 개만 동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만 동작하는데 자, 우리가 바로 타이머의 설정 값을 줬기 때문에 타이머 순차이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PBA가 PBB보다 커야 된다. 즉 그러면은 PBA의 누르는 횟수가 PB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일 때 뭐가 T10이 0 이상일 때 조건에서 먼저 동작을 하는데 이 조건을 다 포함한 값을 예를 들어서 M10이라고 하자. 그러면 M10의 A 접점을 가지고 이 조건을 먼저 넣겠죠. 그러면 PBA가 동작하겠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면서 뭐다? T40이 0 이상, 자, T10이 40 이상일 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50의 값을 5번을 누르는데 결국에는 40의 값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조건,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조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두 번째, 및, 바로 PBB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뭐다? T11이 1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눌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PLAB만 동작을 하는데 자, 두 번 하면 안 되겠죠. 뭐다?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세 번 한 번으로 하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세 번 한 번을 눌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PLABC가 세 개가 동작을 하는데요. 그럼 얘는 뭐다? T10이 10 이상일 때. 그 다음 뭐다? T10이 20 이상일 때 되면서 바로 작다. T11이 2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는 T11이 30보다 작다가 되는데 세 번 한 번을 눌렀어. 그러면은 우리가 D1과 D2에 대한 설정 값을 타이머로 가져가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 번을 눌렀기 때문에 어떻게 돼? 0 이상, 그 다음에 10 이상, 그 다음에 20 이상 동작하는데 30 이상 또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PLD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0 이상이니까. 결국에는 설정값과 현재값이 같아지면 뭐가 이 이상일 때는 30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 반드시 이 부분을 이 50이라는 값을 빼기 10해서 40으로 만들어주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D2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눌렀기 때문에 결국에 뭐다? T11의 설정값이 10이 되면서 작다. 결국에는 T11의 설정값과 현재값이 같아지면 나랑 조건이 안 맞네 하고 해서 PLA가 바로 1초만 동작하고 오프가 되겠죠. 그러면은 PLA만 동작하고 PLB와 C만 동작한다라는 거. 왜? 우리가 세 번을 눌렀기 때문에 30의 값이 들어가 있지만은 빼기 10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서브 트랙도 와야겠죠. SUB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 이상일 때 딱 3개만 동작하게 되겠죠. 이 부분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타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드보다 뒤에 있는 B 모드를 빨리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5개가 동작했는데 어떤 걸 5번 눌렀냐? PBA를 5번 눌렀다는 거야. 근데 동작은 뭐야? 바로 동작하는데 1초, 2초, 3초, 4초 후에 동작했어. 아, 타이머 순차로구나. 그럼 이 동작의 순서는 결국 얘가 동작을 하는데 또 뭐가 개입해서? 타이머가 개입했다는 거야. 타이머 순차 동작이지.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TON, 예를 들어 T10이다. 뭐 설정값이 우리가 50이라고 하자.
그러면 5번 눌러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0부터 동작했어. 그러면은 10. 5번을 누르면 5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는 0, 1, 2, 3, 4야. 4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0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누르면 10이야. 근데 얘는 안 눌렀을 때 동작했어. 그래서 서브 트랙으로 10만 빼주면 똑같은 값을 가져갈 수가 있다. 어떤 값? 온 딜레이 타이머의 설정 값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을 결국에 이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PBA D1이라고 하자. 이 D1의 값을 바로 add로 받아서 타이머 설정 값을 가져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D1에다가 10을 더해서 D1을 가져가는데 반드시 이 값은 언제? PBC 라이징 할 때 10을 빼주면은 바로 똑같은 값에 대한 우리가 현재 값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비교 연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동작하는 거는 3회를 동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D2도 add를 통해서 가져간다면은 설정값이 30이야. 그러면 우리가 직렬인 관계가 되겠죠. 이 동작 플러스 and 보다 작다. T11이 1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30보다 작다. 그래서 3번을 누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3번만 동작해야지. 자, 작다기 때문에 T11에 3번 누르면은 add로 왔기 때문에 설정값이 30이야. 근데 우리가 작다를 했기 때문에 뭐야? 결국에는 30이 되면서 나랑 조건이 안 맞네 하면서 신호를 끊어버리겠지. 그런데 PBA는 5번 눌렀어. 그래서 5번은 순차적으로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다. 그럼 이 타임 차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봤듯이 우리가 뭐냐면 에러 났을 때 빨리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타임 차트에 대해서 동작 순서를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입력 신호를 기준으로 뭐다? SSA가 0일 때, SSB가 1일 때 반전을 하고 바로 F무브를 가져가자. 리셋부터. 그래서 D1을 자, D1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뭐다? 0의 값을 D1에다가 넣는데 개수를 몇 개를 하겠냐? 그냥 100을 주자. 그 다음 바로 SSC 라이징 엣지가 왔어. 따라서 SSC 라이징 엣지가 왔기 때문에 A 접점을 바로 반전 뒤에다가 넣어주면은 우리가 리셋의 조건을 바로 해결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값을 그대로 받아야겠지. 그래서 받을 때 컨트롤 C에서 바로 가져가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가져가서 네거티브, 그 다음에 병렬로 네거티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시작이 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미 판독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인크루먼트로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MUL도 써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도 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카운터 값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하게 되면은 타이머 순차이로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고 반대로 얘는 우리가 바로 무엇으로? 타이머로 끊어주면 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교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만 잘 해도 이번 시험 78회 1일차, 2일차, 3일차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add D1, 10, D1을 주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건에서 뭐다? 우리가 최대값이 5라는 거야. 5개밖에 없잖아. 따라서 여기다 뭐다? 작다. 뭐가? D1이 50보다 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또 막 급하게 막 하다가 실수로 5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add를 썼을 때는 반드시 뭐다? add는 난 타이머에 대한 설정 값을 바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따라서 그 값은 100ms에 다르기 때문에 초 단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50을 줘야 되겠죠. 5가 아닌.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이 컨트롤 CV 하면서 D2 50,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D2 10, D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다? 이제 값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라이징 엣지가 왔어. 그런데 라이징 엣지 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 커야 된대. 뭐가? D1이 D2보다 커야 돼. 따라서 크다. 뭐가? D1이 D2보다 클 때 바로 우리는 셋을 시키면 되겠죠. M10. 그리고 M10을 시키면서 M12 동작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PLA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다? M12 동작할 때만 주면 사실상 끝나요. 그리고 한 개 동작 있잖아. 이 조건은 뭐다? PBB가 개입을 해야 돼.
그럼 PBB는 뭐와 같다? D2와 같다라는 겁니다. D2. 그러면 D2를 자 동작하는데 타이머 번호를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는 T10번, 뒤에 있는 타이머는 T11번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다? 작다. 뭐가? T11이 10보다 작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다? 2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폭을 보면은 1초, 이 전체적인 시간은 2초, 그 다음에 3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T11이 30보다 작다가 온다라는 거지. 그럼 PBB를 3번 누르면 설정값은 3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PBA입니다. 근데 PBA가 바로 동작을 했어.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0, 1, 2, 3, 4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PBA, 즉 뭐와 같아? D1과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얘를 동작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와야 돼요? 이 조건에서 우리가 리셋과 동시에 바로 이 값을 빼주라는 거지, 10을. 그래서 똑같이 타임 차트와 똑같이 조건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서브 트랙, 뭐를? 우리가 D1번에 있는 값을 10을 빼서 다시 D1번을 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시인 상태에서 펄스로 보냈기 때문에 바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셋을 시키겠지. 셋. 뭐다? M10을 셋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신호 조건에서 바로 D1의 설정값은 바로 10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D1은 되겠죠. 자, 이 신호가 계속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는 신호가 멈췄기 때문에 신호가 더 이상 뭐다? 이 PBA의 신호를 안 줬어. 그래서 계산은 했지만은 바로 여기서 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40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 값을 가지고 가는데 이 값은 결국 뭐가 같다? TON, T10번 D1이 되고 TON, T11번 D2가 되겠죠. 얘는 뭐다? 전멸에 대한 개수. 얘는 뭐다? 동작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을 눌렀지만 4번, 3번을 누르면은 우리가 20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3개가 동작하는 조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PBC에 폴링 엣지 할 때, 자, 뭐야? M12 동작한 상태에서 커야 한다. 뭐가? D1번이 0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에 뭐다? 커야 한다. D2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상태에서 뭘? 타이머를 바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10개까지 한 사람은 충분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그래서 온딜레이 타이머는 우리가 접점수를 3개를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명령어를 가져가는데 반복을 줄 필요가 없겠죠. 왜? 순차적으로 타이머가 동작해서 비교 연산을 쓰는데 반복이 필요 없지. 카운터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반복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타이머에 대한 이미 설정값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간단하게 짜였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가 조건부입니다. 그거 출력부도 5개 바로 한 줄씩 다 끝났어. 그럼 여기 몇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에 2가제 문제, 78의 1일차 2가제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결하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제일 먼저 뭐다? 리셋부터 해라. 그래서 이 우리가 SSA가 0일 때, SSB가 1일 때 컨트롤 CB 반전, 그 다음에 SSC는 리셋이 왔기 때문에 병렬로 붙여주고 그 다음 Fmove 0의 값을 어디에다가? D1에다가 개수는 몇 개를 하겠냐? 100개, 뭐 200개를 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가 SSC를 넣게 되면은 M10에 의해서 계속해서 동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셋 한 개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져간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죠. SSA가 0일 때, SSB가 1일 때, PBA가 네거티브일 때, PB가 네거티브일 때 INC로 가서 카운트로 갈 거냐. 그 타이머의 값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바로 가져갈 거냐. 그런데 타이머 순차이로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타이머 설정 값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를 통해서 자 작다 뭐가 D1은 50
근데 이 값을 주기 전에 먼저 얘를 치겠지. add d1은 10에다가 d1. 그래서 바로 근데 뭐다? 최대값이 5니까 작다. d1이 50보다 작다를 주겠지. 그 다음 이 한 줄을 하고 나서 컨트롤 CV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값을 다 받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PBC로 눌렀을 때인데 뭐다? 조건이 PBA의 값이 PBA는 뭐와 같다? D1과 같다. 그래서 크다 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D1이 D2보다 클 때 셋을 해라. 그리고 뭘 해야 돼? TON의 설정값이 50이 아니잖아. 0부터 시작했으니까 40. 그래서 서브트랙 D1 10 빼기 해서 D1을 주는 순간 처음에 여기에 우리가 5번을 누르면은 50의 값이 들어가 있지만은 PBC를 누르는 순간 바로 D1은 4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 먼저 우리가 시퀀스는 순차 동작이야. PH도 똑같아요. 먼저 동작은 했지만 이제 이 값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 D1의 최종적인 값은 뭐가 가지고 있어? PBC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신호에 의해서 최종적인 값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M10을 세트한 상태에서 D1번 PBA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1이 아니죠. 뭐다? 0보다 커야 한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도 뭐다? 0보다 커야 한다를 가져가야겠지. 그럼 0보다 크다가 하는 거 뭐야? 한 번씩 눌렀다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 TON T10번 D1 그 다음에 TON T11 D2를 주면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5번을 누르면은 4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TON T11에다가 뭐 3번 눌렀다. 그러면은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값을 가지고 한번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출력 5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 0보다 커야 한다는 값이 와야겠죠. 자, 이 두 개의 값. 이 두 개의 값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PLA의 출력의 요구 조건은 뭐다? PBA를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PLB는 PBA를 2번 이상 눌러야 계속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 조건이 바로 뭐다? 우리가 D1번의 조건으로서 T10번의 디바이스 번호는 0보다 클 때 바로 C를 라이징 엣지 하는 순간 바로 신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0의 값을 줘야 돼. 여기에 어떤 분들이 1의 값을 주고 11의 값을 주고 21의 값을 주는데 결국에는 0.1초씩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제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값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0 이상을 가져가는데 결국 M10은 뭐와 같다? PBC를 눌렀을 때 모든 조건을 포함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M12 동작할 때 자, 우리가 0의 값이기 때문에 비접점이랑 같습니다. 0의 값을 포함한다는 거는. 그래서 신호가 바로 들어가. 근데 얘도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0의 값이야. 그래서 M10이 들어올 때 바로 PLA가 동작하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뭐 3번을 눌렀어. D1을. 근데 우리가 서브 트랙을 통해서 30의 값이 아니라 우리가 20의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한 번은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10의 값이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PBC를 누르는 순간 어떤 조건이 돼? 20의 값이니까 이 세 개가 불이 다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 그죠? 이 세 개가 다 충족하면서 이 세 개가 다 들어오겠죠. 현재 조건에서 순차적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1초 뒤에 들어왔다가 2초 뒤에 들어왔어. 그런데 PBB를 한 번만 눌렀다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TON T11 설정값이 10인데 1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조건이 나랑 안 맞네? 그래서 바로 10이 되는 순간 신호를 끊어버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한 번만 전멸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작다라고 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작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뭐다? 10 이상일 때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을 넣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값이 안 올라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작다는 결국에는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을 눌렀으면은 10이란 값이 들어가면서 이게 11이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값이죠. 결국에는 얘는 0 이상일 때 10 이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이상이 돼도 작다. 여기 값을 포함하겠지. 바로 신호가 들어가겠지. 근데 전멸해야 안 해? 안 하지. 전멸하려면 뭐야? 20이란 값이 들어와야지. 이 값이. 20. D2가 20이란 값이 들어오면은 바로
얘도 동작하겠지. 전멸하겠지. 1초 뒤에. 근데 어떻게 돼? 영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비접점이죠. 근데 T11이 10에서 멈춰버렸어. 20이 넘어야 얘는 신호를 끊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드시 서브 트랙이 있고, 자, 여기는 0입니다. 그런데 내가 PBA를 5번 눌렀어. 그 다음에 PBB를 3번 할까요? 똑같이 3번을 눌렀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add를 통해서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 30의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다? 서브 트랙에서 40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T1의 값은 자, 0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20, 30, 40의 값이 모두 다 들어오겠죠. 이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한 상태에서 자, 0, 10, 20, 30, 40이니까 우리가 신호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온 딜레이 타이머, 가산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40까지 동작하는 동안 자, 10원 1초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동작하고 1초 뒤에 그 다음 2초 뒤에 3초 뒤에 4초 뒤에 불이 땅땅땅땅 다 켜지는데 또 다른 조건이 뭐 있어요? PBB의 조건이야. 그 다음에 1초씩 전멸에 대한 개수야. 3을 줬기 때문에 전멸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입니다. 그래서 이 3개만 전멸하는 거야. 그 조건이 바로 T1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가는데 자, 여기서 10이 되는 순간 바로 신호를 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1초만 동작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이 되는 순간 신호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30이 되는 거야. 설정값이 30이야. 그래서 30이 되는 순간 조건이 안 맞네 해서 신호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 얘는 뭐다? 다 영역값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두 개 다 동작이 이 조건은 의미가 없겠죠. 왜? T11이 설정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78회 1일차 이 과제의 문제는 결국에는 출력에 대해서 타이머 순차 회로의 전멸에 대한 순차 회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 10, 20, 30, 40, 10, 20, 30, 40, 50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만 잡아도 쉽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겠죠. 자, 2일차, 3일차도 아마 출제자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순차회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